캐시걸 XXO. 간호사 태운 나나. 저는 간호사입니다. 하지만 네일 아트라는 취미에 빠졌고 무릎 모델을 고해 종종 사람 손에 네일을 하고 있어요. 중환자실 신규 시절 욕창 방지를 위한 등간호하느라 손등에 마찰이 심해 피가 나기도 하고 알코올 소독제와 약품에 건조해지고 앰플에 자주 베이고 하다 보니 손이 성할 날이 없었는데 네일 아트를 배워서 하니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취미로 몇 년간 이어서 하다 보니 지금은 실력이 괜찮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당근마켓에서 구한 손 모델분이 다음 달 실습 나가기 전 마지막 네일을 받고 싶다고 온 간호학과 학생분이었는데 제가 C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출신이라고 하자 자신이 다니는 H대학교 간호학과 이번에 새로 오신 학교 땡땡나 교수님이 C대학병원 중환자실 출신이신데 아느냐고 하셨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고 손이 떨려서 네일 아트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오래 지나서 잊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 많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와중에 저는 직장 내 폭력을 당했던 사실조차 사실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2012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13개월 C대병원 응급중환자실 다니는 동안 일찍 일어나 5시에 나가서 보리차를 끓이고 세탁실에서 올라온 선배들 옷 무더기를 받아다 찾아서 예쁘게 개어서 선배님들 각자 옥장에 넣어드리고 커피를 타고 빵을 예쁘게 썰어놓고 해야 했던 것도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중환자실 안에 갇혀서 수많은 다른 선배들 앞에서 속수무책 폭언폭행을 당해야만 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인공호흡기 걸고 풀세데이션 중인 환자들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폐쇄적인 중환자실 안에서 저는 백의 천사가 아닌 백의 전사가 되어야 했고 군대에서도 옛날 옛적에만 있었다고 하는 그런 가혹행위들을 견뎌내야만 했어요. 유난히도 심하게 괴롭히시던 선생님들 이름 끝 글자를 따서 신기들끼리 나나, 미미, 주주라고 몰래 부르곤 했는데 그중 땡땡나 선생님 나나가 가장 저희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호학과 교수님이라뇨. 가르침을 주셔도 될 만한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게 수없이 폭언, 폭행, 부모욕, 대선에서 특정 후보 뽑기를 강요하고 MRSA VR이 환자에게 뽑은 가래통을 뒤집어 씌우시고 테스트 포트볼, 스스로 찍으러 못 가는 환자 엑스레이를 찍기 위한 기계가 오면 그 앞에 보호장비 벗고 서 있게 시키면서 방사능 많이 맞아라 끌끌거리고 주문을 외시던 분인걸요. 몇 가지 기억들을 적어보겠습니다. 순한 맛부터. 백헤어 할 때 일부러 환자 대변 쪽으로 제가 꼬꾸라지게 민다던가 24시간 투석기 관리액 엄청 큰 거 양손에 하나씩 들고 오게 시키고 액체인데다가 하나 들기에도 너무 무거운데 2개씩 안 들면 때리고 본인 환자 CRRT, 인공호흡기 프라이밍이나 세팅, 키트 체인지 신규한테 시키고 빨리 못하면 때렸어요. 의미 없이 EKG 포탑을 기계, 활력증후 심전도 등을 측정하는 기계를 중환자실 환자가 CT, MRI, 수술 등으로 이동 시 사용하는데요. 양손에 하나씩 들고 가져오랬다, 갖다 놓으랬다 똥개 훈련시키고 그러다 힘들어하는 기색 보이면 덩치값 못한다고 때리고 이것도 꽤 무겁습니다. 나이트 때 환자들 오랄케어, 구강간호로 입안에 가래딱지들 닦아내주고 면도 세안, 피부간호도 해주는데 면도 덜 된 털 한 가닥이라도 있으면 소리 지르면서 다시 하라고 하고 그러다가 환자분 얼굴 살짝 베기라도 하면 또 주먹질. 제가 그 이전에는 얼굴 면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의식 없고 인투한 환자 면도를 싸구려 일회용 면도기로 완벽하게 면도 못해서 많이 혼났죠. 그리고 석션 10분 전에 한 환자 숨소리 가름거린다면서 10분 전에 진짜 석션 했냐? 네, 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하며 명침 맞음. 10분 전에 진짜 썩산했냐? 아니요. 너 지금부터 10분간 숨 쉬지 마 하고 명치 맞음. 뭐라고 하든 얻어맞는 결말이었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누가 봐도 엄청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차라리 그냥 욕하지 말고 어차피 때릴 거 소리 지르지 말고 빨리 얻어맞고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은 그냥 차라리 주먹부터 날아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도 많았어요. 제가 그 당시 라네즈에서 나온 무슨 송혜교 씨가 선전하는 동그란 리스트를 썼는데 네가 그렇게 싸구려를 쓰니까 그렇게 못생긴 거야. 나처럼 샤넬을 써야지. 아니 사주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청주에 당시 백화점도 변변찮았는데 그거 사러 서울 갔다 오면 언제 그렇게 또 공부 안 하고 나돌아다녔냐고 때릴 거면서 저만 보면 맨날 못생겼다고 뭐라고 해서 화장을 안 할 수 없었는데 맨날 폭언이 내가 울어야 끝나서 맨날 팬더 눈으로 퇴근. 안 울면 안 빌면 계속하고. 나나님 체력 너무 좋으셨음. 나나님은 약간 손해진파에 얼굴 예쁘장한 얼굴에 키도 170 조금 안 되고 느씬한 체형. 저는 당시 스트레스 먹는 걸로 풀어서 입사 시 174cm에서 56kg, 3달 만에 72kg이 되었어요. 다른 동기들은 살 빠지는 애들도 있는데 혼자 찐다고 또 그걸로 엄청 괴롭힘. 대의 근무를 끝나고 동기들과 병원 근처 피자헛에서 상가 자리에 앉아 피자를 먹었어요. 서로 너무 힘들었고 화장실 한 번, 식당은 당연히 못 다녀온 힘들었던 대의를 마친 후 첫 끼니를 먹는 자리였는데 땡땡나 선생님께서 우리가 피자 먹는 모습을 지나가다 보셨는지 다음날 니들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해? 어제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내가 다 봤어 하셨어요. 신규는 존재 자체가 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셨고 제가 일찍 출근해 물품 카운터를 하고 있으며 오늘도 너랑 대냐? 하시며 무릎들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기도 하셨기에 저는 쫄아서 무슨 잘못인지 제발 알려달라고 비굴하게 말했었어요. 또 제가 중환자실 있으면서 딱 한 번 인계받은 3분이 모두 제 듀티에 사망하셔서 환자가 없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런 날 있잖아요. 날 좋다가 갑자기 비가 질척하게 부슬부슬 오면서 몹시 흐리고 갑자기 추운 날. 그런 가을날이었는데 A라인으로만 BP 30에서 50 측정되는 DNR 환자분들. 혈압이 너무 낮아 혈압계로는 측정이 안 되는 심폐소생술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환자를 그런 신경외과 환자분들 3분을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맡아보는 날이었는데 정말 저승사자가 한 명씩 이름 부르고 가기라도 한 것처럼 동맥 혈압 30에서 50으로 일주일간 계시던 분들이 갑자기 ABP가 쭉쭉 떨어지더니 10분 간격으로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한 묶음씩 되는 플로시트에 펀치로 구멍 뚫고 수액 세트 잘 타서 묶어서 원무과에 내리고 사망진단서 발급 확인하고 장례식장에 환자분들 모두 보내고 배드메이킹도 새로 다 해놓고 나서 이제 백케어 시작해서 같이 하려고 하자 나나님께서 재수없다고 내가 만지면 내 환자 죽는다고 내 환자 죽이지 말고 벽 보고 서 있으라고 하셔서 백케어는 보통 인공호흡기 온갖 기계와 선들, 생명유지 장치들을 달고 있는 환자의 등인데 피부를 봐야 하기에 3-4명이 달려들어 하는 게 보통입니다. 중환자실 엄청 그날 바빴는데 신하는 또 없어서 저는 그날 거의 11시에서 4시까지 넘도록 벽 보고 서 있었어요. 중환자실 사람들 다 나나님 성격 알아서 그냥 저를 보고만 계셨지 올드쌤이나 수쌤도 나나님을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이후로도 저만 보면 환자 죽인다고 오늘은 누구 죽이러 출근했냐 하셨고 제가 동기들에게만 사실 어머니가 만성 신부전증 있으신데 신장이식도 수술 실패해서 주 3회 혈액투석 하시는 거 말했었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어느 날은 저한테 와서 네가 그렇게 재수없는 년이라 네 애미 아픈 거야 하면서 씩 웃으셨는데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자취방 안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환자들도 처음엔 제가 죽인 거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이후로도 몇 달간이나 저를 볼 때마다 질 수 없는 년, 저승사자, 환자 잡아먹은 년, 더러운 년 등으로 부르셨고 나중에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고 제가 진짜 죽인 것 같고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분은 대구 출신이시고 특정 정당 엄청 골수 지지자인데 당시 대선에서 박땡땡 후보를 뽑을 것을 강화하셨어요. 저는 뭐 실제 투표장에 따라 들어와 확인할 수는 없으실 테니 그러겠노라고 선생님 말씀이 다 맞다고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당시 중환자실 간호사들 거의 경상도 아니면 충청도 출신이셨어요. 저 말고도 경기도 출신이신 분 또 있긴 했는데 나나님보다 윗년차였어요. 저한테 북한이 쳐들어오면 서울은 금방 불받아들 텐데 경기도에서 자식랑 키운 네 부모들은 병신이다. 다다음 달까지 부모님 청주로 이사시키고 등본대하라 하셨어요. 아니 제 부모님은 경기도 이천에 수십 년간 사셨고 그곳에 직장도 있으신데 부모님 거주지까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셔서 그것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 이후로 계속 네 부모 병신이다 라는 말을 나나님 심심하실 때마다 듣게 됐어요. 언어적 폭력은 비교적 증거 입증이 어렵지만 신체적 폭력은 흔적이 남죠. 나나님은 언제나 반팔, 긴 바진 펄럭거리는 연핑크색 유니폼으로 가려지는 부위만 때리셨어요. 저보다 나나님의 전담에 가르치는 후배였던 동기가 더 심하게 구타당했는데 다들 충청도에서 여기 간두면 더 안 좋은 데 갈 수밖에 없다며 참더라고요. 반팔티로 가려지는 상체의 많은 면적은 1년 내내 보라색 투성이었죠. 온전한 피부색이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밤새 또 못 자고 밤하늘 바라보며 울다가 브레이지어만 입고 탈의한 제 상반신 사진을 찍어서 들고 노조에 가입하러 갔어요. 이후 수간호사에게 말 안 하고 노조 가입했다는 이유로 수쌤한테 혼남. 진짜 밤새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악에 받쳐서 찾아간 노조였는데 임신 순번제 안 지키고 셋째 임신했다가 보복성 근무로 당시 이브닝 연달아 7개인가 하셨던 분이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그분 세븐세븐 이브하고 퇴근하는 길에 병원 로비에서 유산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노조에 안 왔는데 왔느냐고 제 사진을 쳐다보는 노조 직원의 말에 이 병원은 도저히 다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사직서를 쓰게 됐어요. 보통 임신한 간호사에게 나이트 근무를 시킬 수 없기에 임신을 순번을 정해 허락받은 후에 해야 했고 허락 없이 임신하면 괴롭힘이 있었어요. 그분은 계획 없이 셋째가 생겨 결혼 후 3번째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곳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죠. 엄마가 우리 딸 대학병원 간호사라고 여기저기 말해놨는데 간두면 안 된다 말리셔서 못 간두고 있었는데 그날 엄마한테 대학병원 다니다 자살한 딸 엄마 할래 그냥 살아있는 백수딸 엄마 할래 하고 심한 말도 했네요. 엄마가 그 정도인지 몰랐다 집에 돌아오라 하셔서 그렇게 저는 퇴사를 했어요. 진짜 계속 다녔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출근할 때마다 건너는 병원 앞 오거리 쌩쌩 지나가는 찻길에 몸을 던지면 오늘은 나나 얼굴 안 볼 수 있지 않을까 수백 번 수천 번 상상했었거든요. 9년 전 일인데 생생해요. 뭐 이런 글 쓴다고 달라지는 것 하나 없겠지만 신규 간호사님들 부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죽을 것 같다 싶으면 그냥 간두세요. 세상에 직업은 많고 당신 목숨보다 중요한 직장은 없어요. 그렇게 억지로 13개월을 버틴 제 자신이 그때는 대견했는데 이제야 생각해보니 부질없고 바보 같아요. 이렇게 오래도록 두려워할 일인가 싶고 그때 그 선생님이 결국 중환자실에서 오래오래 잘 계시다가 교수님이 되셨다는 소식에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참 허탈하네요. 저는 아직도 얻어맞은 기억 MRSA VR이
쉽게 말해 악성균 감염 환자에게서 석션해낸 가래통을 제 머리에 쏟으셨던 날, 집에서 샤워기 아래에 서서 몇 시간을 울며 머리를 몇 번이나 감았는지 나나님은 모르실 테니까요. 나나님이 교수님이 되었다는 말에 그때 그 상의탈의한 사진 버리지 말걸. 그게 지금 또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소식을 당근마켓에서 만난 사람 무르로 네일아트 해주다가 알게 된 것도 어이없고 오늘은 좀 속상하고 다시 한없이 쓸모없던 신규가 된 기분이네요. 가시거래살인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